2016년 서울 노원구 수락산으로 갑니다. 김학봉 묻지마 살인 사건인데요.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무동기 살인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묻지마라는 게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된 거죠. 그 후에 묻지마 투자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이제 이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이 살인을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2016년 5월 29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한 60대 여성이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목과 배에 칼에 찔린 그런 이제 상처를 가진 채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행인이 발견한 건데, 등산로 입구가 많고요. 또 등산로 근처에 당시에 그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살해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대 남성이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칼을 어디에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 검증, 실제로 거기를 갔더니 그 흉기, 그 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수한 남성이 범인이었던 거고,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김학봉이었고요. 당시에는 61살, 2016년 당시에 61살이니까 지금은 뭐 67세, 68세쯤 됐겠네요. 자, 이름은 김학봉. 또 얼굴도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죠. 자, 이 사건 주목할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범행 자체가 끔찍해요. 전체 길이가 29cm, 칼날 길이만 15cm인 칼. 그 칼로 목을 8번, 배를 3번 찔러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이 범인 김학봉의 심리 상태 또는 생각, 또 살인 결심 자체가 또 무섭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이유 없는 살인, 묻지마 살인인 거죠.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살인 후에 자수를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살인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뭐 단순 원한인 경우도 있고요. 복수, 치정, 금전, 성범죄,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이런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 변을 당한 이 피해자, 이 김학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등산 갔다가 김학봉의 눈에 띄어서 살해당한 겁니다. 김학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끔찍한 살인을 결심하고 결행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과인데요. 김학범은 살인 전과자입니다. 이 사건 저지르기 전에 이미 살인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2000년 1월에 경북 청도에서 60대 여성을 역시 흉기로 찔러 죽였습니다. 강도 살인이었거든요. 그때 15년을服역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전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15년 살고 나와서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거거든요. 처자식이 있었는데 15년 징역살이 하면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 집에 가서 의탁을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포자기에 빠져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병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정신병, 조현병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기도 했거든요. 당시 보도된 김학봉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또는 살기가 아주 보이는 그런 눈빛이라기보다는 뭔가 멍한 표정, 뭔가 좀 흐리멍텅한 표정, 좀 풀려있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더 무서워요. 정말 더 무섭습니다. 네. 당연히 살인범이 잘못한 거고요. 또 살인범이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만, 우리 사회가 돌아볼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그 현장의 어떤 그 장면들을 살펴본 다음에 좀 짚어보죠. 자,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학봉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태연하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범행 도구를 주택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흉기를, 칼을 공원 벤치에도 잤어요, 심지어. 네. 잔 다음에 이제 자수를 한 거죠. 그날이 지나기 전에 자수를 한 겁니다. 자, 정신질환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징역 15년 살인범으로 살다 나와가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에 징역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갔는데요. 뭐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 이런 걸 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기술도 없어, 경력도 없어, 전과자야, 몸도 안 좋아요. 정신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허리도 안 좋고 또 시력도 좋지 않아 가지고 노동을 못하는 상황, 노가다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돈도 없습니다. 또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어요.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또 처자식이 있었지만 뭐 이제 좀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안 닿고. 그것도 뭐 이해는 가죠. 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지금의 생활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해결될 기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 2명을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 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는 2016년 5월 16일에 계좌에 있던 돈이 7만원 조금 넘었는데 7만원을 찾아요. 네, 7만원 찾아가지고 안산을 떠납니다. 예전에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공공근로를 수락산 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16일 낮 1시경에 노원구에 있는 그 시장에 갑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 죽이려고 칼을 사요. 네, 총 길이 29, 칼날 길이 15cm인 칼을 13,000원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7만원 가지고 13,000원 칼 사고 나머지 돈 뭐 금방 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원구에 있는 공원이나 약수터에서 노숙을 했어요. 이때가 그 5월 중순이니까 노숙이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산에서도 춥긴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노숙하면서 죽일 사람을 찾은 거예요. 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일 사람을 찾았습니다. 물색했는데 제대로 이제 실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12일이 지납니다. 5월 28일 아침 7시경인데요. 이때 역시 그 수락산에 있는 한 등산로 여기 갑니다. 여기 갔다가 올라가서 나 이제 여기서는 진짜 더 미루지 않고 만난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라고 해봤자 이제 자정 좀 지난 겁니다. 5월 29일 새벽 2시에 다시 그 등산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요. 산에서 이제는 정말 여기서는 내가 처음 본 사람 무조건 죽인다는 거죠. 물론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이 있었다면은 동시에 다 죽일 수 없고 또는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시도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처음 본 사람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불행히도 이 새벽 5시 20분경에 64세 여성 이 피해자가 그 등산로를 올라가다가 이 김학봉의 눈에 띄고 맙니다. 자, 이 피해자를 발견한 김학봉이 이제 품에서 주머니에서 이 칼을 꺼낸 다음에 이제 등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향해서 힘껏 내리찍고, 판결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8회 그리고 배, 복부를 3회 가량 찔러서 그 자리에서 목 부위에 다발성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살해당한 이 피해자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해요. 야, 이렇게 2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는데 왜 이걸 훔쳤을까? 그리고 2001년에 범한, 청도에서 범한 그 사건도 단순 살인 아니라 강도 살인이거든요. 이것도 살인과 절도 미수가 됐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결국은 죽인 다음에 돈 가져가려고 했어요. 본인이 진술한 겁니다. 뒤졌어요. 주머니 뒤졌는데 뭐 별게 없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상의, 하의, 주머니를 손으로 이제 만져본 겁니다. 훔쳐가려고 죽인 다음에. 이거는 강도 살인이 인정되지는 않았고 살인과 살인 후에 행한 이 행위가 절도 미수로 평가됐습니다. 둘 다 유죄가 나왔고요, 당연히. 자, 이렇게 2가지 범행을 저질렀고 애초에 결심은 2명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첫 번째 범행 후에 자수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학봉은 뭐라고 했느냐? 자,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 이상 굶은 상태여가지고 환청, 망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 심신미약이다. 감경해달라 라고 주장한 건데요.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고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돼서 현재 복역 중인데, 당시에 이 범행 당시에 61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7, 8세 정도 됐을 겁니다. 계속 무기수로 복역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법원은 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 그 팩트를 좀 보면은요, 이 김학봉이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형 깎아달라고. 그 소견서 내용 보면은 실제로 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요. 특히 97년 6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구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받았거든요. 그 외에 5번이나 정신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사실 97년이면은 첫 번째 범행 있잖아요. 청도에서 범한 그 범행, 2001년 그 범행 직전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심신미약을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정말 직전이죠. 2016년 5월 12일 시흥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편집조현병 증상으로 한번 1회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다는 얘기죠. 이걸 꾸준히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데 과연 약을 꾸준히 잘 먹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인정돼요. 하지만 증거를 쭉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병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다. 특히 치료감호소의 그 감정의가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담도 하고 결국 이 감정을 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신병과 또 알코올 남용 등의 정신질환은 이제 그 의심이 되지만 그게 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 비교적 건재했다, 멀쩡했다,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에 환청 때문에 범행했습니다, 저 망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진술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어떤 그 상황, 결심, 이동, 경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또 도피 후의 상황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고요. 또 범행 동기 역시 생활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려 했다, 이렇게만 진술했거든요. 그 외에 뭐 환청, 망상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도 여러 번 조사받았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범행 당시에 약이나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안산에 있을 때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보여서 정신병원에 간 적은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거든요. 네. 물론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게 인정되지는 않죠. 결국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은 아니다 라고 봐서 이 사건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비난동기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3유형인데요. 세 번째 유형인데, 이 비난동기 유형은 애초에 그 유형 자체가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순서의 절차도 있습니다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은 이 비난동기 살인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런 비난동기 살인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서 특별히 가중하냐 감경하냐 이 요소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감경 요소, 자수입니다. 자수는 굉장히 중요한 감경 요소예요. 하지만 가중 요소가 더 많아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다,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그 특정 강력 범죄 중에서도 특정 강력 범죄의 누검이다, 3개나 있거든요. 3대 1이죠. 네. 당연히 이제 특별 가중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권고형의 범위가 법상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살인사건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지만 또 좀 이상하다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또 같이 분노하는데, 형이 특히 좀 낮은 경우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살인 범행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 게다가 전과가 있어요.
고령의 피해자, 60대 피해자, 60대를 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한 강도살인죄, 청도에서 2001년 4월 18일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근데 나오자마자 나와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사람을 죽였어요. 출소 이후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중에 다른 사람 2명을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살인을 결심하고 미리 칼을 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어요. 게다가 등산 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10회 이상 무참히 찔렀습니다. 잔혹한 방법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 연약한 피해자,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게다가 유족들,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치적 고통을 겪게 됐다. 또한 피해자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보도를 보면은 이 수락산 인근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물론 범인이 금방 자수했기 때문에 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유족들의 아픈 감정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도 하지 않는다. 뭐 유족들이 엄벌을 거듭해서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묻지마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원 판결문에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정황에 더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범죄로부터, 이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 힘드니까 그냥 죽여야지. 본 사람 죽여야지. 처음 본 사람 죽일 거야. 2명 죽여야지.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포자기. 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죽이자. 이런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 예방적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 예방이 아니라 일반 예방입니다. 두루두루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엄한 처벌을 받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피고인 김학봉에 대해서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도 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범행 당일 곧바로 자수했고요. 또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죄송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사형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사형이 정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피고인 김학봉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감 생활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결국은 확정됐습니다. 자, 서울 2016년에 벌어진 김학봉의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무동기 살인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묻지마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91년에 지금은 여의도 공원인데 여의도 광장이었잖아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살인운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용재가 젊은데 눈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당시 21살 20대 초반인데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도 잘리고 눈이 막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돈도 없고, 그래서 훔친 차량으로 광장을 막 살인 질주해 가지고 2명 죽고 21명이나 다친 그 사건,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 있었는데 살인 인정됐고 살인과 살인미수 사형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97년 12월 30일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됐고 그 사형이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거든요. 97년 12월 30일. 이제 YS에서 DJ로 넘어가는 딱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묻지마 사건, 묻지마 살인, 물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동기라는 건 있어요.
네, 배경은 있어요. 원인은 있고요. 왜 살인 결심했는지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결국 오히려 특별한 어떤 범행의 동기가 있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그런 범행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형 복역하면서 과연 치료가 잘 이루어졌나요? 결국 정신질환으로 입원 생활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 산 거잖아요. 이 사건 전에 이미 2001년에. 그러면 그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냐, 또는 치료 감호가 있었느냐. 치료 감호를 먼저 하고 징역 나머지 기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 감호라고 하는 거는 또 검사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 사건 판결문에 그 당시 첫 번째 범행에서의 치료 감호 여부는 정확히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15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으면서 뭔가 교화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재사회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경제난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에 자포자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든 거 아니냐. 첫 번째 살인에서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왔다면은 두 번째 피해자는 없었겠죠. 5월 하순에 수락산 새벽에 산책하다가 수락산에서 끔찍하게 피살된, 살해당한 피해자 여성의 명복을 빌면서 김학봉 사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